안녕하세요. 설약사예요. 여러분, 비타민C 메가도스 들어보셨나요? 비타민C를 하루에 3000ml 이상 먹는 것을 보통 메가도스 용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비타민C 하루에 3000ml 먹으면 진짜 효과가 있을까요?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논문 다 파봤어요. 제가 임상 데이터 기반으로 오늘 딱 정리해드립니다. 지금 메가도스 하시는 분들, 아직 반신반의 하시는 분들 모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됩니다. 요즘 메가도스 하시는 분들 왜 이렇게 많을까요? 그냥 마케팅에 속은 걸까요? 아닙니다. 나름의 탄탄한 근거가 있어요. 시작은 라이너스 폴링 박사입니다. 노벨상을 2번이나 받은 과학자예요. 화학상의 평화상. 이분이 직접 고용량 비타민C를 복용하면서 면역 강화와 암 예방 효과를 주장을 하셨어요. 노벨상 2번 받은 사람이 직접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안 믿기가 더 어렵죠? 과학적 기전도 있어요.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예요. 산화 스트레스가 쌓이면 세포가 손상되고 염증이 생기고 면역이 떨어지는데 비타민C가 이 산화 스트레스를 직접 중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면역에 대한 관심이 폭발하면서 메가도스가 다시 엄청나게 주목을 받았고요. 이분들이 실제로 체감을 하시는 것도 사실이에요. 고용량 먹고 덜 아프다, 회복이 빠르다, 이런 후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 왜 그런지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메가도스가 왜 필요하고 정말 효과가 있는지 추리고 추려서 가장 중요한 3가지만 딱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면역세포 내 포화 농도 이론이에요. 즉, 넘쳐야 효과를 내는 구간이 있다는 건데요. 비타민C는 혈중 농도가 높아질수록 효과가 비례해서 늘지는 않아요. 구간마다 효과가 달라집니다. 핵심은 혈중 농도가 아니라 면역세포 안의 농도인데요. 호중구, 림프구 같은 백혈구들은 혈중에 비타민C가 조금만 있어도 세포 안으로 끌어당겨서 최대 80배까지 농축을 시킬 수 있거든요. 세포 내 포화 농도가 채워졌을 때 면역 기능이 최대로 작동을 합니다. 문제는 이 세포 내 포화 농도에 도달하려면 혈중에 공급되는 비타민C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임계 혈장 농도가 약 60에서 80 마이크로몰 퍼 리터고 이 농도를 이제 경구 섭취로 달성하려면 하루에 400에서 1000 이상이 필요합니다. 200ml를 먹으면 혈장 농도가 약 40에서 50 마이크로몰 퍼 리터에서 정체가 돼요. 이 수준에서는 면역세포 안이 완전히 포화가 되지가 않습니다. 1000mg으로 올리면 혈장 농도가 60에서 80 마이크로몰 퍼 리터 구간에 안착하고 그때 비로소 백혈구 안이 꽉 채워지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감염이나 염증 상태에 들어가면 이 면역세포들이 비타민C를 훨씬 빠르게 소모합니다. 평소 용량으로는 면역세포를 다시 채울 수가 없어요. 몸이 위기일수록 더 많이 공급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정리하면 메가도스가 면역에 효과 있는 이유는 단순히 비타민C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혈중 농도가 임계점을 넘어야 면역세포 안이 채워지고 그 채워진 상태에서 백혈구가 제 기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권장 섭취량 정도로는 그 임계점에 닿지 않아요. 이게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혈관 내피 기능 보호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비타민C가 심혈관에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근데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정확히 아는 분은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을 LDL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LDL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LDL이 산화가 되고 산화된 LDL이 혈관벽 안으로 파고들어서 염증을 일으키고 동맥경화를 만들어요. 비타민C는 혈장에서 LDL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LDL이 산화되기 전에 활성산소를 먼저 잡아냅니다. 혈장 비타민C 농도가 높을수록 산화 LDL 비율이 감소한다는 것이 반복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또 혈관 내피세포는 산화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내피세포가 손상되면 혈관벽이 거칠어지고 혈소판이 달라붙고 염증세포가 침투하면서 동맥경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비타민C가 이 내피세포를 직접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합니다. 정리하면 비타민C는 2가지 경로로 동시에 심혈관계를 지키는데요. LDL이 산화되기 전에 잡아내고 내피세포 자체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르티솔에 관련된 건데요. 코르티솔은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이에요. 운동, 업무 스트레스, 수면 부족 등 신체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면 부신에서 코르티솔이 분비가 되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에너지를 동원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아주 유용한 호르몬이에요. 근데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또는 장기간 높게 유지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면역 억제, 근육 분해, 수면 장애, 만성 피로, 우울감,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돼요. 부신피질에는 우리 몸에서 비타민C 농도가 가장 높게 농축되어 있습니다.
혈장의 무려 100에서 200배 수준이에요. 왜 이렇게 많이 쌓아두냐고요? 코르티솔을 포함한 부신 호르몬을 합성할 때 비타민C가 조효소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반응이 활성화되면 이 비타민C가 급격히 소모가 됩니다. 코르티솔이 분비되고 나면 부신의 비타민C 창고가 비어요. 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코르티솔은 계속 과도하게 분비가 되고 그러면 더 많은 비타민C가 소모되는 악순환이 생기는 거예요. 비타민C를 충분히 보충하면 이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어요. 코르티솔 과잉 분비를 억제하고 스트레스 반응을 정상 범위 안에서 유지시켜줍니다. 정리하면 비타민C가 충분할 때 코르티솔 반응은 정상 범위 안에서 조절이 되고 비타민C가 고갈되면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면역 억제, 근육 분해, 만성 피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운동 후 회복이 느린 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 쉽게 피로한 분들이 메가도스를 하시면 체감이 유독 좋으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3000ml 메가도스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도 체감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꼭 메가도스를 시도해 보셨으면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먼저 하루 한 갑 이상 피우시는 흡연자예요. 담배 한 개비를 피울 때마다 비타민C가 약 25mg씩 파괴된다고 합니다. 한 갑이면 하루에 500mg이 그냥 날아가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500mg을 먹어서 얻는 효과를 보려면 흡연자는 그 500mg에 하루 손실분 500mg를 더 얹어야 합니다. 즉 2000mg은 드셔야 비로소 비흡연자의 500mg만큼의 효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흡연자에게 메가도스는 고민하실 게 아니라 결핍을 보정하는 최소한의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참고로 담배를 끊는 과정에서도 금단 스트레스로 산화 부담이 올라가기 때문에 금연 중에도 고용량을 유지하시는 걸 권합니다. 두 번째는 감기, 바이러스 초기 증상이 시작되신 분. 목이 칼칼하다거나 콧물이 슬슬 나온다 싶은 그 순간, 이때 평소에 낮은 용량 드시다가도 이 순간에만 2000에서 3000ml 단기로 올리셔도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바이러스가 체내에 침투한 직후, 아직 본격적으로 증식하기 전에 이때 면역세포를 빠르게 포화 상태로 채워두면 초기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할 수가 있거든요. 포화 상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혈장 농도를 빠르게 끌어올리는 게 고용량 메가도스의 역할입니다. 증거도 있습니다. 29개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 총 10,000명이 넘는 참가자를 종합한 코크라는 체계적 문헌 고찰에서 이 결과가 확인이 됐어요. 평소 예방 목적으로 꾸준히 먹는 것은 일반 성인의 감기 발생률을 줄이지 못했지만 증상이 시작된 직후 1000에서 3000ml를 단기 집중 투여했을 때 이환 기간이 8에서 14% 단축됐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서 증상이 이미 진행된 다음에 올리는 건 효과가 많이 줄어듭니다. 증상 나타난 그날 바로 올리시는 것 꼭 기억해 두세요. 세 번째, 극심한 신체 스트레스 상태에 계신 분. 수술 후 회복기라거나 심한 운동 훈련 중 몸이 극도로 지쳐있는 시기. 이때 몸의 산화 스트레스가 폭발적으로 올라갑니다. 수술 후에는 평소 용량으로는 면역세포를 다시 채울 수가 없어요. 고용량을 빠르게 보충해야 면역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실제 수술 후 환자에게 비타민C 고용량을 투여한 임상시험에서 장기 기능 회복 속도와 염증 지표 개선이 확인되었습니다. 중환자실 폐혈증 환자 대상 연구에서는 고용량 비타민C를 포함한 프로토콜에서 28일 사망률이 대조군 대비 유의미하게 낮았어요. 이거는 가장 극단적인 신체 스트레스 상황에서 비타민C의 역할을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운동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마라톤처럼 고강도 운동을 하는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비타민C를 보충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경기 후 감기 발생률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운동 잘하고 나서 감기에 걸리는 이유, 아까 설명드린 코르티솔 과잉이 면역을 억제했기 때문이에요. 비타민C 메가도스가 그 억제를 막아주는 겁니다. 자, 오늘 핵심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 비타민C 메가도스 효과 있을까요? 효과 있습니다. 첫 번째, 면역세포 내 포화 농도 이론. 비타민C는 혈중이 아니라 면역세포 안에서 작동합니다. 백혈구가 혈장에 80배까지 농축해서 쓰는데 그 세포안을 채우려면 혈장 농도가 임계점을 넘어야 합니다. 두 번째, 혈관 내피 기능 보호. LDL이 산화되기 전에 잡아내고 내피세포 자체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합니다. 세 번째, 코르티솔 조절. 스트레스가 쌓이면 비타민C가 소모되고 코르티솔이 과잉 분비되는 악순환이 생겨요. 비타민C를 충분히 채워두면 이 악순환이 끊깁니다. 그리고 메가도스가 특히 필요하신 분들, 하루 한 갑 이상 피우는 흡연자, 감기 증상 직후 48시간 골든타임, 수술이나 극한 훈련 같은 극심한 신체 스트레스 상태, 이 세 경우가 메가도스를 가장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비타민C는 싸고 안전하고 기전이 명확합니다.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많이 먹는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오늘 알려드린 3가지 기전 중 하나라도 내 상황과 맞닿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드시는 용량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메가도스가 필요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용량을 쓰는 것, 그게 비타민C를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메가도스 고민하시는 분 계시면 이 영상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또 뵙겠습니다. 설락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